진나라 공자 중에는 진원공의 둘째 아들이다. 위로는 태자 신생이 있었고 아래로는 이복 동생 이호가 있었다. 헌공 5년 진나라는 여융족을 토벌하게 되었는데 그때 헌공은 여의라는 여자를 얻게 되었다. 여의는 매우 아름다웠기에 헌공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윽고 여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훗날의 해제이다. 헌공은 해제를 태자로 삼기 위해 이미 태자로 책봉되어 있던 큰아들 신생과 둘째 아들 중이 그리고 셋째 아들 이호를 국경 수비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변방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리하여 궁궐에는 여의의 아들 해제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여의는 교활한 여자였다. 그녀는 겉으로는 태자 신생을 위하는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여의는 변방에 있는 태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태자를 불러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이날 여의는 자신의 몸에 꿀을 바르고 태자 신생을 만나러 나갔다. 그러자 꿀 냄새를 맡은 벌들이 여의의 주변을 맴돌게 되었고 태자 신생은 벌을 쫓으려고 여의 주변에서 팔을 휘젓게 되었다. 이러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헌공은 태자가 여의를 희롱하는 몸짓으로 오해하게 되었으며 태자 신생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때 교활한 여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제가 태자를 돌아오라고 하여 돌아왔는데 태자가 오히려 피살된다면 이것은 제가 태자를 죽이는 꼴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 일은 외부 사람은 모르니 대왕께서는 부디 참으시옵소서. 어느 날 헌공이 여의에게 말한다. 내가 태자를 패하고 해제를 대신 세우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하오? 여의가 답한다. 신생이 태자인 것은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어찌 천한 계집의 소생으로 인하여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우려 하십니까? 주군께서 기어이 태자 신생을 패하려 하신다면 소첩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 말에 헌공은 감동하여 더욱 여의를 아끼게 된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여의가 태자 신생에게 말했다. 어젯밤 저의 꿈에 태자의 어머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서 제사를 모시고 아버님께 제물을 올리셔요. 태자 신생의 친모는 고인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 당시에는 꿈에 고인이 나타나면 자식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생존에 계신 부모에게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한 여의의 말에 태자는 아무 의심 없이 즉시 제사를 모시고 술과 음식을 아버지인 헌공에게 바쳤다. 이때 헌공은 사냥을 나갔었는데 여의는 태자 신생이 보낸 술과 음식에 독약을 몰래 집어넣었다. 다음 날 사냥에서 돌아온 헌공이 태자가 올린 음식을 막 입에 대려는 순간 음식을 왕이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고 드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개에게 먹이자 개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여의가 흐느끼면서 말하였다. 아니, 태자는 어찌 이리 잔인하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독약을 먹여 시해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헌공은 격분하여 태자 신생을 잡아들이라고 엄명했다. 그러나 태자는 이미 소식을 전해 듣고 신성으로 달아났다. 태자 신생에게 신하 중 한 명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니, 그 독약 사건은 여의가 꾸며낸 일 아닙니까? 태자께서는 어찌하여 북은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 결백을 밝히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신생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부군께서는 여의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음식도 드시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아버님께서 여의에 대한 배신감으로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니 결코 결백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일단 몸을 피했다가 후일을 기약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자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내가 죄를 지어 악명이 높은데 어느 나라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 신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때 중이와 이호는 헌공에게 조례를 드리기 위해 강성에 들어와 있었다. 누군가가 여의에게 밀고 한다.
두 공자가 신색을 죽게 만들었다고 부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왕에게 달려가 말한다. 독약 사건은 중이와 이호도 공모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헌공은 즉시 군사를 보내 2명을 체포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중이와 이호는 각기 자기가 지키던 포성과 굴성으로 달아나 그곳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지키려 하였다. 헌공은 환관 발제를 시켜 중이에게 자살을 명하였으나 중이는 이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중이가 담장을 뛰어넘으려 할 때 발제가 칼로 내리쳤으나 중이의 옷자락만 베이게 돼서 중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쳤다. 그리하여 중이는 어머니의 고향 나라인 정나라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때 중이의 나이는 43살이었으며 5명의 충직한 가신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호원과 조세 그리고 위주와 서신, 계자추 등이 이 5명의 가신들이었다. 이들은 후에 중이가 결국 재개할 때까지 커다란 역할을 했고 정성을 다해 중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호는 헌공이 보낸 군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양나라로 피신하게 되었다. 헌공 26년 9월 노쇠한 헌공이 결국 죽었다. 그러자 대부 이극과 비정이 반란을 일으켜 헌공의 장래가 채 끝나기 도전에 밀어닥쳐 해제를 죽였다. 동생 탁제가 왕위를 이었으나 곧바로 이극의 손에 어머니 여의와 함께 죽게 된다. 이극은 중이를 왕으로 삼고자 망명가 있는 중이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중이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나는 부친의 명을 어기고 나라 밖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요. 더욱이 부친의 장례도 받들지 못한 불효자로서 어찌 감히 귀국하여 군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나 말고 다른 공자를 골라서 추대하기 바라오. 사실 중이는 진나라의 세력 기반이 없었기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계속되는 곳에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극은 이호에게 연락한다. 이에 이호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기가 왕이 되면 황하 서쪽 5개 성을 주기로 약속하며 귀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극에게도 편지를 보내 큰 벼슬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이호의 귀국길에 대군을 딸려보냈다. 하지만 이호가 귀국하여 왕이 되자 진나라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을 뿐 아니라 이극도 배신자라는 이유로 처형시켜버렸다. 그로부터 4년, 진나라의 흉년이 들어 전국이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때 진나라 대신들은 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들어 이 기회에 진나라를 토벌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신 백리해가 목공에게 아랜다. 하늘의 재난은 옮겨다녀 나라가 대신하여 기아를 구해야 합니다. 재난을 당한 이웃 나라 사람을 구하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목공은 오히려 많은 식량을 이호에게 보내줬다. 그 이듬해 이번에는 진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다. 그러나 진나라 왕 이호는 이 기회에 진나라를 토벌하겠다고 작정하였다. 이에 진목공이 크게 분개하여 먼저 공격해 들어오니 이호는 대패하였고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호는 죽음을 당할 형편이었으나 진목공의 부인 모키가 바로 이호의 친누나였다. 모키는 상복을 입고 진목공에게 달려가 울면서 이호를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리하여 이호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태자를 인질로 맡겨야만 했다. 이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낀 이호는 중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위치가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하며 정나라로 환관 발제를 보내 3번이나 중이를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이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정나라로 망명한 것은 이곳을 발판으로 삼아 재기하려 함이 아니었소. 다만 진나라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달려온 것뿐인데 이곳에 머문 지 벌써 12년이나 되어 이제 떠날 때가 된 듯하오. 그래서 이번에는 큰 나라로 갈 생각인데 제 나라가 어떻겠소? 마침 관중과 습봉 2 기둥이 죽었다고 하니 그 2 사람을 대신해 왕을 보좌할 인물을 찾을 게 분명하오. 그리하여 중이 일행은 제나라로 옮기게 되었다. 떠나기 직전 중이는 정나라에서 얻은 아내 계외에게 말한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다만 25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그러자 개회가 웃으며 대답했다. 25년 후라면 이미 제 무덤에 큰 나무가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리겠어요. 이때 중이의 나이 55세, 정나라에 머문 지 12년 만에 떠나게 된 것이다. 제나라로 향하던 도중 중이의 재산 관리자인 투수가 모든 재물을 들고 도망을 쳐버렸다. 이로부터 중이 일행은 굶으면서 행군하였고 기력이 떨어진 중이를 보다 못해 계자추가 자신의 넓적다리를 칼로 도려내 음식으로 만들어 중이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위나라 오록이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농부에게 밥을 좀 달라고 부탁했으나 농부는 질그릇에 밥 대신 흙을 가득 담아주는 게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중이가 농부를 꾸짖으려 하자 조세가 말렸다. 흙을 받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영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맙게 받으십시오. 이윽고 그들은 제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다. 제나라 환공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 왕실의 공주를 중이에게 시집 보냈고 마차까지 내주었다. 중이는 5년간 제나라에서 편안하게 보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었고 제나라에서 맞아들인 부인을 끔찍이 사랑하여 이제 제나라를 떠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환공이 죽고 제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가신 조세와 호원이 뽕나무 아래에서 몰래 제나라를 떠날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뽕잎을 따던 부인의 몸종이 그 얘기를 엿듣고는 부인에게 이를 일러 바쳤다. 하지만 부인은 고자질한 몸종을 죽여버리고는 오히려 중이에게 빨리 제나라를 떠나라고 권했다. 그러자 중이가 답한다. 인생이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일이요. 나는 필히 이 제나라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하니 다른 곳으로 결코 떠날 수 없소. 그러자 부인이 다시금 권유했다. 당신은 지금 망명객이 되어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내시지만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셔서 백성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하찮은 여자에 빠져 편하게만 사시려 하다니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언제 공을 이루시려는 것입니까? 그래도 중이가 떠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버티자 그녀는 호원, 조세 등과 짜고 중이에게 잔뜩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었다. 가신들은 술에 골아떨어진 중이를 수레에 태우고 제나라를 떠났다. 한참 후 중이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제나라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다. 중이가 노발대발하며 호원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다. 저를 죽이고 뜻을 이룰 수 있으시면 어서 죽이십시오. 이에 중이가 소리쳤다. 내 실패한다면 숙부의 살을 뜯어 먹겠소. 그러자 호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하하. 하지만 저의 고기는 비린내가 날 터인데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중이 일행의 떠돌이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